날려도 150km 나오는데 굳이 3개 던져서 제구가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 한화 이글스의 저완 투수 김서현, 20은 함께 지명된 문동주, 21와 함께 팀에서 가장 기대되는 주목받는 선수로 꼽힙니다. 문동주는 2022년 1차 지명을 받아 작년에는 신인왕에 올랐으며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김서현은 202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입단했지만 아직까지 1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결국 제구력에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160km의 공을 던지며 시선을 끌었지만 문동주는 제구력이 튼튼한 반면 김서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서현이 아직까지 1군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서현은 올해 다양한 조언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아직 자신의 투구 스타일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선배들과 코치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는 유망주일수록 구단 내부에서 빨리 성공하길 원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전에는 다양한 조언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구단에서는 유망주가 새로 입단했을 때 너무 많은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고유한 재능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서현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투구 폼을 수정했습니다. 최원호 한화 감독과 투수 코치진은 김서현이 팔각도를 높이면 제구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김서현은 팔각도를 조정하고 호주와 일본의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서현 본인은 새로운 폼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감독은 김서현이 시즌 중 팔각도를 다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감독과 코치진은 김서현이 팔각도를 수정해야 제구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서현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서현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최 감독은 팔각도를 낮추면 공의 궤적이 너무 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올려 좌우로의 변화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김서현의 팔각도는 다시 낮아졌고 제구가 더욱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서현은 선배들로부터 가볍게 던져도 150km가 나오는데 왜 굳이 3개 던져서 제구가 안 되게 하느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서현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팔각도를 조정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투구 밸런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의 선배들과 코치진도 김서현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서현은 여전히 향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최 감독은 김서현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서현은 아직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 감독은 김서현이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김서현은 최근에 2군에 내려가며 성장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는 구속력을 높였지만 아직 제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김서현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구속 회복 위해 한화 결단 내렸다. 팔각도 제한 푼다. 급작스럽게 구속이 떨어진 한화 이글스의 김서현 19에 대한 부활을 위해 한화 코치진이 결정을 내렸다. 이제까지는 제구를 잡기 위해 한화의 팔각도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풀기로 했다. 한화 이글스의 최원호 감독은 18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김서현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며 서현이가 자신이 원하는 팔각도로 공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속을 올리는 방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서현은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전체 1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시속 150km 중반의 패스트볼을 던지며 변화구의 완성도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멘탈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과 함께 완성형 투수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 입단 첫 해는 힘들었습니다. 김서현은 2023 시즌 동안 20경기에 출전해 승패 없이 1세이브를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은 7.25에 그쳤습니다. 특히 22.1이닝을 던지는 동안 30개의 사사구를 내주며 제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서현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프링 캠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다양한 팔각도를 하나로 고정해 제구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오키나와 2차 스프링 캠프에서 MVP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서현의 팔각도는 점차 내려갔고 그의 장점인 구속도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현은 작년에는 페스트볼 평균 시속 152.6km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45.2km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약 7km 정도의 하락입니다. 결국 김서현은 지난 12일 1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화의 최연호 감독은 작년부터 팔각도를 고정시켰는데 갑자기 구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군에서는 일단 팔각도를 제한하지 않고 편안하게 던지도록 해 구속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감독은 호주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청백전과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의 모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오키나와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범 경기에 들어오니 다시 팔각도를 낮추더군요.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동안은 1군에서 김서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감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이 나와야 하고 스트라이크에 대한 감각도 잡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의 김서현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강하게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감 잡아야지 왜 그렇게? 김서현 2군행, 최연호 감독, 스피드업, 주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파이어볼러 유망주 김서현, 2군으로 내려갔다. 최연호 한화 감독은 전력 투구, 스피드업을 주문했다. 한화는 13일 대전 기아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투수 김서현과 박상원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투수 배민서, 외야수 유로결을 올렸다. 최은성이 전날 12일 8회 수비 중 석원창에 바운드된 타구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맞아 부어오르면서 주말까지 선발 출장이 어려운 상태라 투수 엔트리 1명을 줄이고 외야수 유로결을 올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름은 김서현이다. 김서현은 전날 기아전에 8회 구원으로 등판하여 3분의 1이닝 동안 2피안타 4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8회 1사 1루에서 나온 김서현은 좌전 적시타로 승계주자를 홈에 들여보냈다. 9회에도 나와 중전 안타와 2루 땅볼 등을 처리하며 2아웃을 잡았지만 이후 3연속 볼넷으로 밀어내기 실점을 하고 강판됐다. 총 투구수 44개 중 스트라이크 20개, 보다볼 24개, 이 많아 제구가 안 좋았다. 또한 구속이 저하되어 평균 구속이 143.3km로 낮아졌다. 최연호 감독은 13일 경기 전 인터뷰에서 김서현에 대해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는 강하게 던져야 한다. 자신의 최대한의 힘으로 던지고 스트라이크 감을 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2군에 내리면서도 너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스트라이크 감을 잡아야 한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 70에서 80% 스트라이크로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고 강조했다. 김서현의 올 시즌 성적은 좋지만 탈삼진이 줄고 볼넷이 많아져 우려가 커졌다. 이에 코치 스태프는 김서현이 스스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군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제 당분간 퓨처스팀에서 김서현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는 13일 기아전에 좌완 양현종을 상대로 이진영, 우익수, 요나단 페라자, 지명타자, 안치홍, 1루수, 노시환, 3루수, 김태현, 2루수, 최재훈, 호수, 김강민, 김경수, 이도윤, 유격수, 유로결, 좌익수,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세웠다. 선발 투수는 김민희다. 한편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한 유로결이 1군 콜업과 함께 라인업에 포함되었다.